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씬 트랜스포머 블락에 이때 설명했던 여기 이 윈도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랑 시프트 윈도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이제 여기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 처음에 여기 연산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 아마 트랜스포머가 머리에 잘 이해가 되셨으면은 저처럼 힘드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윈도우 멀티헤드를 설명하기 전에 그냥 이전에 사용됐었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연산을 먼저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는 글로벌 셀프 어텐션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윈도우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 픽셀과 여기 이 패치겠죠, 정확하게는. 여기 이 패치와 여기 이 패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패치 간에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량이 좀 많아지는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왔는데 같이 한번 보면은 이전 레이어로부터 온 피처 벡터가 여기 HWC라는 사이즈라면 쉐이프가 HW,C라면은 이제 쿼리 키 밸류에 맞는 C/C짜리 가중치들과 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다 쿼리 키 밸류가 똑같이 HW 곱하기 C 사이즈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텐션에서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쿼리랑 키랑 곱해주고 디멘전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 취해준 다음에 밸류 값을 곱해주잖아요. 그래서 쿼리랑 키랑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밸류 곱해주고 소프트맥스 취한 다음에 원래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차원을 맞추기 위한 곱을 해주는데 제가 코드를 봤을 때는 nn.linear를 어차피 C에서 C로 해서 이 과정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트랜스포머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구시를 맞추려고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 연산을 할 때 연산량이 얼마큼 나오는지 보면은 여기 맨 처음 이 부분에서는 이 피처 벡터랑 피처 벡터랑 이제 키 가중치랑만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원인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10원을 반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행이 HW만큼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연산량이 C제곱 곱하기 HW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키쿼리 밸류 다 해줘야 되니까 3C제곱 HW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HW랑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은 연산량이 HW만큼 발생이 되고 이거를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총 10원을 반복해 준 다음에 또 이것도 네, 제가 지금 행열 계산을 잘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또 이것도 한번 10원 해줘야 돼가지고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총 연산이 C인 거를 이렇게 각 열에 대해서 해줘야 되니까 HW만 반복을 해줘야 되고 이것도 각 행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HW만 반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HW 제곱 곱하기 C만큼의 연산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쿼리랑 키랑 곱을 하게 되면은 얘가 HW 곱하기 HW가 되겠죠. HW 곱하기 HW짜리 크기랑 HW 곱하기 C랑 또 내적 곱을 하게 되니까 또 똑같이 HW 제곱 곱하기 C만큼의 연산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여기는 맨 처음에 했던 피처랑 쿼리랑 곱하는 거랑 연산량이 똑같기 때문에 얘도 HWC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총 연산량이 4HWC 제곱 더하기 2HWC 제곱 곱하기 C가 되는데요. 여기 앞부분은 어차피 뒤에서 나올 윈도우 MSA랑 똑같지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이미지 사이즈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산량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SA의 문제점은
제곱수가 이렇게 HW 제곱처럼 연산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세그멘테이션 같은 덴지 프리딕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BIT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윈도우 베이스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궁금한 게 한 게 네네. 있는데 네. 여기서 그 앞에서 네. 여기서 해줄 때는 쿼리 밸류 키 해가지고 3을 곱해줬는데 네. 여기서도 그러면은 쿼리 밸류 키 해가지고 3을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피처랑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니까 총 3번 되니까 3을 곱해준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네. 여기도 결국 3차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게 3을 3차원이라서 3을 곱해준 게 아니라 이 피처랑 이 가중치랑 곱하면 HWC 제곱만큼의 연산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쿼리랑도 계산하고 밸류랑도 계산하고 키랑도 계산해서 3을 곱해준 거였거든요. 여기서는 어차피 중간이니까 3채널이 아니잖아요. 채널인 C고 그냥 그러니까 HW 1/1 C짜리가 그냥 HW만큼 이렇게 존재를 하는 그런 벡터잖아요. 피처 벡터가.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정우님 이거 쿼리랑 계산한 게 여기 색깔로 다 표시해 놓은 건데 쿼리랑 계산한 게 이렇게 들어간 거고 얘가 이거고 이렇게 되는. 네, 그래서 여기 이해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조기님. 그래서 여기서는 글로벌로 하지 말고 윈도우 내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개선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피처 벡터 아까는 그냥 HW 크기만큼 다 어텐션을 계산을 했다면 여기서는 M by M만큼을 이제 윈도우로 잡아주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잡아주게 되냐? 뭐야? 어떻게 바로 끝으로 가지? 잠시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아래 사진 보면은 이 회색깔이 패치고 빨간색이 윈도우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 윈도우 안에 패치가 4x4 패치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 플래튼이 되면 16개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여기에서도 m제곱만큼만 윈도우 내에 m by m개의 패치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m제곱만큼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아까 거랑 계산이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 텐데 그럼 이런 크기가 m제곱인 거를 총 m제곱분의 hw만큼 반복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원래 hw가 8이었고 지금 m제곱이 아니다. 9였고 만약에 m제곱이 3이라면 말이 안 되지만 3이라면 여기 이 윈도우만큼 계산하는 걸 한 번, 2번, 3번 총 m제곱분의 hw만큼 반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4hwc제곱 더하기 2m제곱 hwc만큼의 연산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부분은 어차피 키쿼리 밸류 곱하는 거라서 이전 MSA랑 동일하지만 뒷부분이 좀 달라졌죠. 뒷부분이 아까는 HW, 그러니까 이미지 크기의 제곱이었는데 여기서는 M이라는 패치의 크기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M을 7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 2M제곱은 49로 그냥 상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HW
에만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컴플렉시티가 리니어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까는 이제 글로벌로 어텐션을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n by n 패치를 하나의 윈도우로 잡고 그 윈도우 내에서만 어텐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연산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HW가 딱 한 번만 곱해지기 때문에 이제 계산 컴플렉시티가 리니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윈도우를 사용했을 때 이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방금까지 설명했던 게 그냥 윈도우 베이스드 셀프 어텐션으로 여기 앞에 있는 이 블락에서 진행을 하는 거였고요. 이제 윈도우 베이스드를 한 다음에 Shift 윈도우 베이스드 셀프 어텐션을 이용하는 그 다음 블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윈도우를 이동시키는 건데요.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윈도우 내에 패치가 4x 4만큼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패치 사이즈의 절반인 2x2만큼 이제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그림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연산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겹치지 않는 윈도우의 연산 장점인 리니어 컴플렉시티는 살리면서 윈도우 간의 연결성을 부여한다고 논문에서는 써 있는데요. 저는 사실 윈도우 간의 연결성을 부여한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 이 픽셀 같은 경우에는 L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윈도우 베이스드 셀프 어텐션만 하면은 이 나무랑 학교가 조금 보이는 패치 내에 존재하게 되는데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나무는 잘 보이지 않고 학교의 전경이 더 잘 보이는 패치 내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픽셀들이 더 다양한 자기 주변 정보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사실 스윈 트랜스포머의 핵심인데 잘 이해를 못해서 만약에 제가 이해한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신 분 있으시면 좀 이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Efficient Batch Computation for Shift Configuration이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은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해서 죄송한데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몇 번 읽어봤는데 이 리버스 사이클릭 시프트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아까처럼 이제 시프트에서 파티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이런 부분이 m by m이 아니니까 원래는 그냥 패딩으로 이렇게 메꿔주게 되는데 패딩으로 막 메꿔주면 성능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 윈도우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패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버스 사이클릭 시프트를 이용을 한다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은 저 코드도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좀 이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Relative Position Bias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바이어스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바이어스로 줌으로써 로컬 정보에 대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부여를 합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모델이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가적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CNN이 이미지에서 잘 되는 이유가 그 커널 안에 있으면 로컬한 정보다라는 게 가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근데 트랜스포머는 그 어떤 픽셀이 있으면 이 픽셀 주변 이만큼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패치 내에 있는 전부를 다 본다든지 아니면은 글로벌로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비전 모델은 훈련 시간이 엄청 많이, 학습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CNN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써야 돼서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VIT에서는 정말 구글만 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온 DIT 같은 경우에는 knowledge distillation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 같은 기법들이나 knowledge distillation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relative position bias로 inductive bias를 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아까 저희가 어텐션 계산할 때 원래는 그냥 scaled production을 하면은 이 B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scaled production을 해준 다음에 바이어스를 이만큼 더해주게 됩니다. 이 바이어스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윈도우 내에서 패치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래에 있는 빨간 칸을 보면 이 빨간 게 윈도우를 의미하고 이 각각의 칸들이 패치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럼 이 파란 칸이랑 연두색 칸이랑 그냥 그냥 절대적인 위치 정보를 쓰게 된다면 여기 파란색 칸은 1, 여기 연두색 칸은 15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상대적인 정보로 파란색 기준에서 저 연두색은 뭐 오른쪽으로 2칸만큼 열은 2칸 증가하고 행은 3칸 증가해가 같은 이런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계산을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 픽셀을 기준으로 패치들이 자기보다 최대 마이너스 n 플러스 1만큼 앞쪽에 있을 수도 있고 최대 n 플러스 1만큼 뒤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EN-1짜리 크기의 릴레이티브 포지션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이 매트릭스에서 n by m 크기의 바이어스 매트릭스를 따로 추출을 한 다음에 이 어텐션을 계산한 여기다가 더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EN-1과 EN-1짜리 매트릭스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이 파란 칸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 파란 칸이 뭐 이렇게 width는 0이고 height는 마이너스 1일 테니까 뭐 본인 기준 열은 같으면서 행은 하나 위에 있는 그런 패치와의 관계 값이 들어간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좀 궁금증을 달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시면 좀 이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아키텍처가 몇 개 있냐라고 하는 건데 타이니, 스몰, 베이스, 라지로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 가운데 써있는 레이어 넘버는 스테이지 3에서 이제 아까 봤던 윈도우 MSA랑 시프트 윈도우 MSA랑 총 몇 번을 반복하는지를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이제 윈도우 사이즈나 디멘전 헤드의 개수 같은 정보인데요. 제가 지금 이걸 돌리고 있는데 키 40으로는 S 사이즈를 배치 사이즈 2로 줘야지 간신히 돌아가는 그런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부분인데 거의 웬만한 분야에서는 다 소타를 찍어서 익스페리먼트가 굉장히 긴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썼을 때 원래 이전 소타였던 DIT와 비교했을 때 논문에서는 뭐 속도와 성능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트레이드오프가 더 좋다의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노란색으로 밑줄을 쳐놨는데 이제 동일한 정보, 동일한 이미지 사이즈랑 뭐 동일한 베이스 타입에 대해서 어큐러시는 0.9 정도 증가했는데 이제 저게 저는 속도, 레이턴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어큐레시 0.9 증가하고 이미지 수가 1점이 감소하면은 더 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트레이드오프가 더 좋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인스턴스 시그멘테이션에 대한 건데, 코코 테스트 뎁브 데이터셋 기준으로는 이제 박스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이전 베스트 스코어였던 커피 페이스트에 비해 2.7 상승했고, 이제 마스크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디텍트론 RS에 비해서 2.6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얘도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소타를 다 달성을 했어요. 나서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건데, 얘도 SETR, 저것도 세그멘테이션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인데, 저것도 똑같이 막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세 타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타였던 SETR보다 파라미터 수가 308이랑 234니까 훨씬 작죠? 그러면서도 이제 민 IOU가 3.2 더 커서 소타를 달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 허접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런 거 참고했는데 다 VIT 같은 거 공부할 때 네, 참고를 했습니다. 네, 시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